네, 안녕하세요. 튜터리 영어 선생님입니다. 저희 튜터리 영어 연구소 대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 만들어 놓던 것보다 지금 만든 게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통합 관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학생에게나 또는 일반 영어 코칭만 받고 싶은 학생에게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하나면은 웬만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학부모님을 상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찍으니까 조금 떨립니다. 설명이 좀 떠듬떠듬 하더라도 명확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통합 관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튜토리 영어 코칭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튜토리 통합 관리는 생활 습관이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튜토리 영어 코칭은 생활 습관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영어 교육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튜토리 통합 관리를 익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배가시킨다고 할까? 그러나 요즘 애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은 하질 못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선택사항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제가 좀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공부했던 방법을 그대로 승계해서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가르치냐 그러는데 모든 건 다 있어요. 강의도 있고 영어 코칭도 있고 문제풀이 과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스스로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분화돼서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 화면이 저는 잘 보이는데 아마 폰이나 좀 조그만 걸로 보면은 글씨가 깨져서 보이거나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화면을 키워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졌죠?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만 핵심적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눈이 커지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눈이 커지는 내용이 뭐냐면 교육비 부분이죠. 이쪽 보시면은 이제 통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비기너가 장학금을 10,000원을 주고 있고요. 마이너가 장학금을 100,000원을 주고 있고요. 메이저가 장학금을 3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장학금 10만원 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만 하게 되면 기숙사나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육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물론 이게 전액을 받으려면은 정해놓은 규칙하고 정해놓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다 지켜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통합관리를 정말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생활 습관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 공부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행을 해보면은 공부하는 방식이나 표현 방법들은 달라지긴 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본질이 뭐겠어요? 결국 시험을 잘 보거나 성적이 잘 나오려면 자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테크닉 좋게 뭐 기술을 넣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기 머릿속에 없으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학생이 어떻게든 머릿속에 넣는 걸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만 잘하면 뭐 합니까? 영어는 열심히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수학 안 하고 국어 안 하면 다른 과목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걸 골고루 관리하려면은 결국에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 관리 자체가 몸에 배는 생활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 맘대로 살던 애들이 통합 관리 이제 메이저를 하겠다고 딱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겪냐면은 첫날은 잘해요. 근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 무너지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장학금 33만원을 정해놨더라도 교육비 33만원 다 냅니다. 생활 습관을 다 흐트려가지고.
그래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애들이 왜 이렇게 못할까? 장학금이 33만 원이면 땡기니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보면은 조금만 못하면은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회복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던 게 바로 이 마이너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마이너가 지금은 좋아졌는데 그전 마이너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또 비기너 프로그램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리를 잘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더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조금 더 좋은 생각이 나온다면은 지금보다 더 개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하고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제 마음에는 너무 많이 들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무조건 비기너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장학금 10,000원이니까 뭐 적어 보이는데 적지가 않습니다. 기상을 꾸준히 해야지 10,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마이너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를 하다 보면은 기상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아침에 시험 보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전하는 게 이제 자기 관리 영역까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단계별로 밟아서 올라갈 것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덜컥 메이저 신청하시는데 부탁드립니다. 메이저부터 하시는 분들은 안 하겠다는 뜻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효과도 못 나오고 뭐 처음부터 센 거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미국에는 메이저 리그하고 마이너 리그가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 리그 같은 경우는 뭐 싱글 A, 뭐 더블 A, 트리플 A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싱글 A하고 더블 A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지금 자기가 공부하는 게 싱글 A밖에 안 되는데 메이저 리그에서 뛰고 싶다고 해서 뛸 수야 있겠지만은 뭐 안타도 한 개도 못 갈 거고 수비도 맨날 못 할 거고 결국에는 퇴출당하겠죠.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바로 메이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권장사항은 비기너부터 하라고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기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 뛰고 그리고 메이저, 그래서 이제 완성돼 가는 자기 모습을 그려주길 바래요. 근데 나는 뭐 요즘 애들이 또 다양하니까 생활 습관이고 필요 없고 영어만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그 영어 코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어 코칭은 고등 영어 29만 원이고 중등 영어 25만 원입니다. 각각에는 그 미묘한 차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비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일단은 이게 교육비는 이렇게 설정된다는 거를 알고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때? 장학금이 좀 많으니까 설명에 집중할 자세가 좀 되셨습니까? 집중하시겠죠? 자,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니까 좀 잘 보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여기 교육 방식을 먼저 보면은 on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온라인이니까 이제 집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걸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는 이유가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하게 되면은 학원 최저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 공부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게 되면 영어 일주일에 2번, 수학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 일주일에 2번 나와가지고 되겠습니까? 수학 일주일에 2번에서 되겠어요? 어차피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된 거는 학생 보고 자기 집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설정이 돼 있는데 학생이 하냐고요? 학생은 절대로 알아서 하질 않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있을 똥 말똥하죠. 100명 중에 1명이라는 비율도 조금 높게 잡은 거예요. 요즘 애들은 거의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부 안 시킨다. 뭐 그러실 분은 여기에 관심 갖고 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혹은 뭐 다른 학원 관계자인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대로 베껴서 실천하셔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하고 그걸 갖다 점수화 처리하고 그걸 갖다 자동으로 처리하면서도 개인별로 코칭이 들어가는 거는 베낄수야 베끼려고 하셔도 베끼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시행도 하시다가 스스로 포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정식으로
컨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해서 해놓은 이유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렇게 해놓는 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던 오프라인으로 하던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야 있겠지만은 저희 프로그램은 집에서 하나 학원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학원이 필요한 이유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통제받는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통제받는 공간으로서 학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인 것은 시험기간 때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받아가기 굉장히 편리하죠. 왜냐하면 집에선 자기가 인쇄해야 되는데 학원에 나오게 되면 인쇄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교재 같은 거에서도 딱 의문이 많은데 모든 교재 다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재, 특히 시험 때는 순간적인 교재는 개인 서버로 다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과감하게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온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볼까요? 그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6시 10분은 하루의 시작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는 하루의 끝을 뜻합니다. 근데 하루의 끝과 시작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어나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만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게 균일해야 됩니다. 그게 균일해야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자기한테 확보되는 시간이 균일해집니다. 그래야지 시간 확보가 균일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지 자기가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하루의 시작, 그 다음 여기는 하루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셔도 그거는 이제 실제 상담을 신청해서 하실 때 그때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시 10분에 일어나서 뭐하냐?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시간이 5시 반부터 6시 10분 사이 그때 일어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제 개인 블로그를 보시면은 무진장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무진장 많이 설명해놨고 기상 6시를 쳐도 아마 제가 쓴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뜰 겁니다. 그런 것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 입을 통해서 듣지 말고 글을 통해서 읽는 자세, 그거 좋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공부하시면 학생도 공부합니다. 어머님이 귀동냥만 하시면 학생은 당연히 귀동냥밖에 안 합니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피식하셨다면 어머님의 자녀도 지금 피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자녀의 모습, 어머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머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학생이 들을 경우도 있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볼 때 좀 드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일어나면은 신고를 합니다. 저희 신고한 시스템이 있어요.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만 한 다음에 그냥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이걸 갖다가 매일 아침 전화해서 깨운다 의미가 없죠.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0645 시험이에요. 6시 10분에 눈 뜨자마자 뭐하냐, 스트레칭으로 몸 좀 풀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서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다 보면은 잠이 깨죠. 거기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세요. 그리고 샤워 샤고 나오면은 이제 곧 시험을 봅니다. 45분에. 이거 다 온라인으로 보는 거죠. 시험 보는 시간이 보면은 6시 45분부터 50분까지 딱 5분 봅니다. 시간을 많이 빼서요, 안 빼서요? 안 뺏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5분 시험 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고등 5천 시험 실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 5천 시험인데 무작위 시험이에요. 일종의 이제 단어 모의고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3월 달에 5천 시험을 봤었는데 한 달치 평균이랑 그 다음에 4월 달에 5천 시험 평균을 비교해 보면은 평균이 높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또 공부를 잘했다고 판단 내릴 수 있죠. 평균이 그대로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반성 데이터로 삼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일월이 중요한데요. 토일월이 이제 모의고사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토요일날은 모의고사를 이렇게 1시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70분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왜 60분으로 보냐면은 사람은 실전에 갔을 때 보편적으로 80%의 능력을 발휘하면 잘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80%를 근데 100%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대충 산수를 해보면은 평소에 공부할 때 120% 공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80%가 줄게 되면은 10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래 70분 보는 것도 60분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시험장 갔을 때 100%의 시간 감각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60분만 딱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점수 나오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피드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피드백을 시키고 싶지만 영어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피드백도 규칙을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실전에 나온 단어를 갖다 공부한 다음에 일요일 날에는 이렇게 피드백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뭐 단어만 외우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초등학생도 합니다. 5분 동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내용 시험 뭐냐면 모의고사에 나온 그 문장들을 한번 검토하라는 겁니다. 검토하기가 좀 너무 힘드니까 3점짜리 문항만 골라가지고 어려운 스트럭처만 좀 공부 좀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문법 위주하고 간략한 내용 위주의 시험이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세트로 돌아가니까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한 달 단위로 보게 되면 모의고사 실전에 대한 평균은 뭡니까? 자신의 현재 등급이겠죠. 그 단어하고 내용은요. 네가 노력해서 얼만큼 학생이 노력해서 얼만큼 공부했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당장 실전이야 지금의 실력이라고 하지만 모의고사 단어하고 내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 점수가 올라갈 수 있죠. 그걸 갖다가 기상에 이렇게 묶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관리인데요. 자기관리가 그냥 자기관리만 쓰냐? 그게 또 쓰기만 해도 좋죠. 좋은데 이때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아침에 0645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인데 근데 틀린 거는 상식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드백도 안 하고 시험만 보면은 시간 낭비밖에 더 돼요. 그래서 그 피드백에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자기 관리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기 관리 첫 번째까지 0645 시험 피드백이라고 적어놨죠. 바로 이제 0645 시간에 봤던 시험을 갖다가 틀린 걸 여기서 피드백을 하라는 겁니다. 피드백 하는데 걸리는 시간 되게 금방 걸립니다. 한 20분에서 30분 미만 정도. 빠르게 하는 애들은 한 15분 정도. 틀린 게 없으면은 뭐 아예 할 게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냐면 고등어촌 시험인데 이게 조금 달라요. 고등어촌 시험 실전하고 고등어촌 시험 개인은 다릅니다. 고등어촌 시험 실전은 무작위적인 테스트인데 고등어촌 시험 개인은 자기가 범위를 정해놓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개인별로 앱을 다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학생들은 관리를 안 하면 절대로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개별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자기 관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신의 하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쓰는 방법 전부 다 가르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냐? 안 걸립니다.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자기 관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개인 블로그에서 그 자기 관리를 갖다가 검색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세한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법들만 수집하면 뭐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이렇게 대놓고 많이 가르쳐 주는 스타일인데 그걸 노하우처럼 잘 안 가르쳐 주고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안 해요. 그게 또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무료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참으로 미묘해가지고 뭔가를 돈 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해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교육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무료긴 교육비는 소정의 교육비는 받지만 그게 어떻게든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교육 플랜을 많이 짭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의 심리상 공부도 하고 어머니의 심리상 학생이 프로그램을 쫓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 익숙해진 저희들의 모습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부하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윤곽이 조금 잡히셨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읽으시면서 또 블로그도 좀 보시고 상담할 때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튜 레벨 시험은 뭐냐? 튜토리 코스웍이 있는데 최단기간 내에 영어 1등급 맞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공부만 한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는 뭘 안 합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강의 듣고 끝나잖아요. 그럼 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는 왜 해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점검을 해줘야지만 애들은 공부를 합니다. 제 경험상 보면. 아닌가요? 맞잖아요. 애들은 절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전교 1등도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애들. 전교 1등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점검 안 해주면 절대로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보는 것도 다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학원에서 시험 보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게 저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학원에서 저도 봤었어요.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들이 와가지고 레벨 시험 공부하다가 집에 가요. 붙고 가면 좋은데 떨어지고 가요. 다음날 와서 또 그래요. 다음날 와서 또 그러고. 그럼 뭐해요? 일주일 내내 공부 안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시험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보게 처리합니다. 그럼 애들이 학원 내에서는 죽어라 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뺀 거는 실제적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만들고자 기획을 한 거예요. 그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온라인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의 그 효용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간상의 제공, 감독상의 제공, 교재상의 제공 때문에 학원이 필요한 거지. 그 모든 부분을 어머님께서 관할할 수 있다면 어머님께서 튜토리 영어연구소의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시면은 자녀를 충분히 지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학생 또 스스로 또 자기 스스로가 매니저가 돼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니저가 돼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선생님이 도움을 주는 것은 강의, 교재, 모르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질문, 시험 볼 때 공부하는 맥,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필요한 제반되는 세세한 교재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제 통합관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왼쪽 프로그램하고 오른쪽을 연동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기너는 장학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0원, 마이너는 장학금이 100,000원, 메이저는 장학금이 330,000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튜토리 통합관리에 들어오면은 거기 기숙사를 제외하고 메이저하고 비기너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되고 모든 게 다 관리 체킹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달라요. 비기너는 뭐만 갖고 줘요? 기상신고만 떼깍 하면은 제가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기상만 신고했는데 이걸로 장학금 주는데 장학금이 많이 줄 수 있겠나요? 10,000원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10,000원이에요, 장학금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마이너는 뭐까지 했어요? 기상 신고한 다음에 여기 0645 시험 보이죠? 이 0645 시험까지 철저하게 처리한 경우에 장학금을 줍니다. 따라서 얘는 장학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이 얘는 1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 등록이 이제 3개월째부터는 메이저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비기너하고 마이너는 한 번씩 거쳐가는 단계지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은 의미가 없죠, 애가 성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메이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뭘 하게 돼 있습니까? 메이저부터는 관리되는 게 뭐가 관리돼요? 이게 전체가 다 그 관리 데이터로 점수화돼서 나갑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장학금을 선생님이 폭넓게 33만 줘가지고 이제 꿈의 학원을 지금 만들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생활습관만 하면은 교육비 0원을 만들 수 있는 학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뭐 자화자찬 같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장학금을 타가서 교육비를 스스로 절감하라는 거죠. 그냥 0원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0원 하면은 할까요? 애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고 뭔가 노력할 빌미가 있어야지만이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단계별로 하는 게 비기너, 마이너, 메이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 이제 3개월 정도만 되면 애들이 능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고심했어요. 정말 고심했어요. 정말. 자, 여기 보실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걸 살펴보면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서 끝나고 레벨 시험, 실제 영어 교육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영어 내신도 없고, 그 다음에 코스워크, 튜토리 코스워크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어 과정이에요. 1등급 최단기 과정. 그 과정에 해당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단어 관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관리 정도는 해줘야겠죠. 그 영어 단과도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경우는 누가 하기 좋냐면은 기존에 다른 영어 학원을 댕기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무언가 조금 체계적인 게 없어가지고 체계성을 넣고 싶거나 그럴 때는 이제 기숙사를 하나 신청해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아시다시피 기숙사마저도 뭐 비기너, 마이너, 메이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좀 그 관리의 틀이 좀 너무 세분화되죠. 그래서 기숙사는 말 그대로 메이저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메이저 상태에서 전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를 하는 것을 제가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타 영어학원 댕기거나 혼자 공부하는데 틀이 좀 안 잡힌 애들은 기숙사 하나 신청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오하실 거는 첫 달에는 아마 장학금 10만 원은 거의 못 받을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2만 원에서 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제 검사 기준이 굉장히 좀 깐깐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알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대충 하면은 점수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네가 생활 습관이 안 잡히고 네가 자기 관리를 개판으로 쓰고 그러면은 전부 다 감점 처리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알고서 하세요. 알고서. 제대로 교육시켜 주자는 거지. 대충 점수 대충 해놓고 그걸 점수 주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관리가 될까 했는데 관리가 되거든요. 관리돼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관리돼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썼다 베꼈다 이런 것까지 관리가 다 돼요. 응? 그러니까 그걸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이저로 가보면 어때요? 메이저는 전체가 다 통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든 마이너든 비기너든 전체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전체를. 전체 다 참여해야 되고 뭐만 다르다? 관리 체계가 다르고 비기너는 첫 달만 하는 거고요. 둘째 달은 마이너고요. 셋째 달은 메이저입니다. 순서대로 정해졌습니다. 나는 메이저 먼저 하겠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기네 싱글 A인데 메이저 리그 뛰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 통합관리 메이저가 제가 가장 바라는 이상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하루아침에 탄생된 게 아니라 거의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발전과 더불어 완성이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비기너, 첫 달 비기너, 둘째 달 마이너, 셋째 달 메이저로 이렇게 옮겨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효과를 봅니다. 안정된 생활 습관을 하나 갖게 되면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헤어져 가지고 3일 이상 3일 이상 괴로워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마음은 괴로운데 생활 습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생활을 액티브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헤어짐을 결심한 여자친구 쪽에서 안타까움을 저한테 표시하죠. 너는 애도의 기간이 왜 이렇게 짧냐 뭐 이런 거죠. 지나가는 얘기긴 한데 공부하다 보면은 정신 상태가 산만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를 지켜주는 건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강조한 이유가 생활 습관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무너지질 않아요. 시험 끝나면 어때요? 완전 파바박 무너지죠. 그리고 여름방학 때 놀고 여름방학 때 애들 뭐라 그래요? 열심히 좀 이따 한다 그러잖아. 그러다가 뭐해? 9월 되면 응? 2학기 중간고사 할 때면 공부한다 그러잖아. 계속 이런 거 반복이잖아요. 그 고리를 끊고 싶지 않나요? 그러려면은 튜토리 통합관리 비기너 마이너 메이저 신청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영어 단과를 선생님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보이죠? 영어 단과가 뭐냐면은요, 거기 이게 제 프로그램인데, 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영어 단과만 보여줄게요. 영어 단과 프로그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이걸 갖다가 지정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거기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교육비는 다 받는 거예요. 이거 원래 받는 건데, 통합관리 학생에 한해서는 무조건 다 들을 수 있게끔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튜토리 영어 코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설명이 좀 길죠? 저도 긴 거 처음 찍어요. 원래는 짤막짤막하게 잘라서 찍는 거 좋아하는데, 그 먼저 번에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관심 있는 사람은 길게 찍어도 견딜 테니까 길게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찍고 있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제발 끝까지 들어주시면 상담을 하실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튜토리 영어 코칭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현대인들의 요구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 습관을 하고는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영어 고등 영어나 중등 영어나 영어 공부만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면제해 줍니다. 생활 습관에 관련된 거 면제하고,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공부에 관련된 것만 하면 되죠. 공부에 관련된 것만 이쪽에 쭉 돼 있어요. 이걸 좀 왼쪽이랑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쪽 뭐 레벨 시험도 다 있고, 영어 대신 코스웍, 단어 관리, 영어 단과 다 허용해 주는 게 이제 고등 영어 단과죠. 그죠? 중등 영어하고 고등 영어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중등 영어는 저기 영어 단과로 허용해 주지 않고 있고요. 얘를 조금 조그맣게 해서 볼까요? 조그맣게 해서 보면 왼쪽이 보일 것 같아. 보이죠? 보이시죠? 안 보이나 아직도?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사이즈를. 미안해요. 어떻게 해요? 보이나요? 너무 잘 보이네요. 좀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여태까지 크게 봤으니까 대충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거기 이제 고등 영어하고 중등 영어 보면, 중등 영어는 영어 단과로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나온 코스성만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 영어에서도 빠지는 거는 여기 모의고사를 갖다가 관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 영어는 모의고사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교육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내신을 할 때 고등 영어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등 영어는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 일반 학원 교육비와 동일하게 고등 영어 29만원, 중등 영어 25만원은 굉장히 적절한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고등 영어를 갖다가 거기 조금 센 지역에선 35에서 이제 40까지 받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걸 고려할 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뭐 가격이야 또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비싸다 뭐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프로그램 접하시고 저한테 받는 교육 자료나 이런 걸 받아보시고 나서면 절대 교육비가 비싸다는 얘기 듣는 걸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거 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의 2배, 3배 이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비싸다 그러신다면 사실상 이게 뭐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직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 놨어도 이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등 영어하고 중등 영어에 대해서도 끝났죠. 그럼 이렇게 합쳐놓고 보니까 여기 뭐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이게 영어 편의점이다. 자기가 입맛대로 다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해볼게요. 별건 아닌데 상담 신청하시기 전에 좀 필요한 내용 같아요. 볼까요? 영어 단과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튜토리의 모든 과목을 원하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표시의 부분이 장학금 선정 기준이에요. 뭡니까? 여기죠. 이게 장학금 할 때 계산하는 데가 영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산 영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메이저가 진짜 대단하죠. 이거 코딩 다 제가 했는데 해놓고 나서 개인적으로 많이 뿌듯했습니다. 지금 제 프로그램은 조금 더 계속
버전업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에러가 뜨고 뭐 플랫폼에 이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다 수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 상담 전에 여기 오른쪽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네요. 좀 길고 지루하죠.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 관심 있게 오신 건데, 뭔가 그래도 건져가야 되잖아요. 꼭 제 프로그램을 건지게 되면은, 사고방식도 좀 많이 바뀌셔야 돼요. 자, 신청하는 거는 첫 달은 비기너고, 둘째 달은 마이너로, 셋째 달은 메이저로 올려가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적어 놓으니까 권유사항 정도로 아시는데, 슈드입니다. 슈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이유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진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저는 이게 애들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거니까. 가볍게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도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매니저가 된다든가, 매니저가 안 되면 저한테 다 위임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애들도 꽤 돼요, 사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생활 습관이 프로그램이 제거된 교육이라고 그랬으니까 평소처럼 편안하게 제 영어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제 영어 교육 강좌 중에서 굉장히 많이 문의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직독직해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냐죠. 그러려면 이제 고등 영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학생이면 중등 영어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별 단과로 하시고 싶으면 개별 단과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개별 단과는 질문 대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질문 대응 같은 거 같이 하시려면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 됐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요거 듣고 상담 신청하실 분은 요거가 중요하잖아요. 상담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 있잖아요. 이 동영상을 갖다가 좀 꼼꼼하게 들어보세요. 물론 이제 지겹겠지만 길고 지루하겠지만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상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상담 신청하실 때 이거 그냥 상담 폼 작성하는 거 있으니까 폰에서 편안하게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못하셔가지고 문자로 막 주시고 그러는데, 문자로 주시게 돼도 제가 처리는 하지만 이왕 신청하시는 거 제대로 신청하고 데이터 처리되고 좋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 상담 예약은 그 신청하신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오전 중에 문자나 톡으로 소통을 해서 편리하게 이제 시간을 정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럼 상담 예약이 되면은, 상담은 이제 대면 상담이나 원격 상담을 합니다. 이게 저를 직접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없거나 저희 직영점보다도 조금 먼데 사시는 분들 있죠. 직영점은 현재 세 군데 있어요. 교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정하고, 그리고 이제 금천, 이렇게 세 군데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영점 말고 같이 서포트하는 그 튜터리 지점들이 있죠. 이제 되게 이제 광주점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 청주점, 그 다음에 제주점, 그리고 안양점. 지금 요 강의를 찍는 시점에서는 대전 지역의 이제 직영점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미리 공개해드렸어요. 그런 거 별로 숨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전점 직영점이 끝나면은 인천도 직영점 하나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영점 하는 이유는 거기 뭐라 그럴까? 제 시스템을 갖다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제공해주고 싶은 욕심, 제 맘대로 막 다 하고, 그리고 또 직영점이 들어가는 지역은 좀 교육이 조금 센 지역들이에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지역은 제가 직영점 추진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담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대면 상담하고 그다음 원격 상담. 원격 상담이 어렵지 않아요. 그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모니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면 상담 오더라도 모니터를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상담 하나 대면 상담 하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전 인류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자녀를 갖다가 맡기려고 그러면은 꼭 한번 얼굴을 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보시더라고요. 보시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뭐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길을 받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원격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원격 상담을 되게 좋아합니다. 편하거든요. 그래서 원격 상담 많이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길 좀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토리 영어 코칭 같은 경우에는 고등 영어 29만원, 중등 영어 25만원 이렇게 매월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 관리는 제가 조금 진짜 전파하고 싶은 저의 교육 이념이기 때문에 혜택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죠. 장학금도 주고 등록할 때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등록할 때는 그냥 25만원 내고 둘째 달 29만원 내고, 그러니까 이제 B가 비기너예요. 비기너 25만원, 마이너 29만원, 메이저 33만원 내시면 됩니다. 그럼 토탈 87만원 내시게 되죠. 물론 중간에 장학금 받게 되면 그거 장학금으로 다 나가요. 그거 말고 그냥 액면가로 기록된 것만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치 등록을 하게 되면은 원래 3개월 하면은 87만원인데 거기서 7만원을 빼드리고 80만원의 3개월 과정을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등록이 끝난 다음부터는 3개월 과정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매월 산정되는 교육비를 내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장학금을 저희가 33만원을 다 안 탈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내야 되는 게 생기겠죠. 그것만 내시면 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또 발생되는 장학금은 다 지급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하고 그 카페하고 각종 사이트에 제 실명하고 제 연구소하고 또 투토리 미래교육은 법인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게 공개되어 있는 인간이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한 교육비 가지고 사고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사고를 쳤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보겠어요? 당연히 제가 더 손해를 보죠. 저는 이미지 타격 엄청나게 받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얘기 퍼지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대나 지금 한국과 같은 시대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분쟁의 시작은 너무나도 작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돼요. 그런 문제 절대 안 만드니까 오히려 전 혜택을 좀 더 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3개월치 등록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용하게 되면 80만 내고 바로 이제 비기너, 마이너, 메이저 받고 중간에 장학금 지급 다 받습니다.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어머님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금전적인 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금전적인 거 어떻게 현찰로 주고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체가 이제 통합관리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영어 코칭 과정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긴 거 처음 찍었어요. 여기 또 궁금한 거 물음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생길 건데 그 생기신 물음표를 갖다가 그 상담 신청하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하는 방법들 있죠. 공부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 설명드려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도 않을 건데. 다만 이제 과정이 이런 걸 다 관리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또 내신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별도로 좀 동영상 강의를 하나 찍어 놓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노하우도 있어가지고 공개하기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웃라인은 공개해 놨지만 세부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얘기한 적이 제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다 공개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배우고 싶으시면은 신청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요. 이제 자세한 건 설명이 다 끝났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부족한 거 있으면 상담 신청해서 그때 직접 물어보도록 하세요.